예, 안녕하세요. 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에서 유틸리티 섹터 담당하고 있는 유재선입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규제가 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자료를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거는 탄소 중립입니다. 한국에서도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A안, B안 이렇게 두 가지로 확정을 지어놨고요. 결과적으로 화석 연료 의존도를 2018년 대비해서 크게 감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전력 수요가 같은 에너지 사용량을 했을 때 비중으로 봤을 때는 2배 이상 늘어나게 되고요. 그 밖에 이제 신재생, 수소 이쪽 포션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소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에서 도입하는 뭐 그린 수소, 블루 수소가 있을 거고요. 국내에서 천연가스 기반으로 생산하는 뭐 블루 수소 이런 것들을 제외를 하면은 국내에서도 사실상 수소 생산하는 데 있어서 전력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생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설비의 문제일 뿐 전력 생산하는 수단이다라고 보시는 것도 크게 다를 바가 없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전력으로 대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탄소 기반의 에너지원을 무탄소 전원, 뭐 저탄소 전원으로 대체를 할 것이다라는 게 탄소 중립 시나리오고요. 요 큰 그림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이게 규제 변화뿐만 아니고 선거 같은 게 있겠죠. 내년 3월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있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향후에 전력 믹스 혹은 투자 방향도 바뀔 수 있다. 물음표가 찍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린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린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LNG 가격도 굉장히 많이 뛰었고 유연탄 가격도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의 주체가 될 한국전력 같은 경우 실적이 굉장히 부진하고요. 지금 커버리지 합산 영업이익도 내년에 전년 대비 적자폭이 확대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한전이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가격 강세는 사실 이제 한국가스공사한테는 긍정적이고요. 인플레 해지 가능한 선택지다라고 해서 뒤에 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주체가 될 한국전력이 실적이 부진하긴 하지만 국내 전력 인프라 관련 투자는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무 비율이 이제 많이 상향하기 때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3월에 어떤 불확실성의 마침표가 찍혀질 거라는 거는 지금 아직도 사실 결정된 게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전력 시장이 규제로 움직이고요. 대형 공기업인 한국전력 그리고 산업부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까지도 같이 어떤 논의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화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는 아까 보셨다시피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전력 수요를 어떤 거로 채우느냐에 있어서 지금 현재 내놓은 방법은 이쪽 재생에너지 그리고 무탄소 가스 발전 이렇게 되겠죠. 이 무탄소 가스 발전은 뭐 암모니아가 될 수도 있고 수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뭐 정해지지 않은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쪽도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재생에너지가 있고요. 뭐 일부 LNG나 이런 것들도 공존한다. 뭐 이렇게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도 그레이 수소를 쓰는 것도 감안을 했을 때도 여전히 재생에너지랑 무탄소 가스 발전 비중이 높습니다. 지금 뭐 내년 대선에 있어서 가장 불확실성이 있는 게 사실 이쪽 원자력이고요. 이것도 충분히 늘릴 수는 있습니다. 뭐 과거에 뭐 지금은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긴 하지만 2차 그리고 5차 정도까지를 계획을 봤었을 때 이때 장기간 전력 믹스의 대부분 원자력 같은 경우는 한 45%, 50% 약간 안 되는 비중까지 제시를 했던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사실 탄소 중립은 달성이 가능은 하긴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에서 입지적인 제약이라든지 혹은 뭐 송배전망 건설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갈등들을 감안했을 때 이쪽도 쉽지 않고 결코 이쪽도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정답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사실 둘 다 맞지 않는 설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선거 이후에 지금 현재 RPS 의무 비율이 상향되는 것 같은 기존 정책이 바뀔 여지가 있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다 불확실하고 일부 추정이 불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원자력이 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연료비 단가 그리고 정산 단가 어떻게 보면 원가가 싸기 때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유연탄 생산 거의 안 되고 있죠. LNG 같은 경우에도 거의 없습니다. 거진 다 수입을 하고 있고 이거는 아까 서두에 보셨다시피 최근 그린플레이션 같은 국면에서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원자력도 우라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최근에 오르긴 했지만 이 어떤 변동비의 비중이 굉장히 낮고 오히려 이렇게 고정비 쪽
쪽이 부담이 많이 큰 편입니다. 하지만 대규모 단지가 조성이 돼 있고 반복 설계 준공으로 고정비가 절감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좀 장점으로 작용하는 에너지원 발전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술 개발 따라서 원가가 하락을 하고 있고요. 변동비, 그러니까 연료비가 0원이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입지 제약이라든지 사회적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동반하는 에너지원이라는 점에서 둘 다 각각 장점과 단점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경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100% 출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출력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없고요. 재생에너지가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것들이 상호 간에 구축하는, 서로 간에 좀 충돌하는 영향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 같은 경우에도 뭐 동해안 같이, 서해안, 남해안 같이 바닷가 대규모 냉각수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적 조건들이 굉장히 좀 제약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SMR, 스몰 모듈러 리액터라는 개념이 다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한전기술이 2014년에 스마트 원전이라고 해서 이 어떤 노형을 개발한 적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건 상용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그거를 다시 개량하기 위해서 혁신형 SMR 개발을 하고 있고요. 스케줄상으로 봤을 때 2028년까지 개발 완료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증하고 뭐 실제로 착공이 들어간다면은 뭐 빨라야 2030년대 중후반에 실물이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한 9년, 8년 정도 남은 시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냐 했을 때는 그거는 뭐 절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 좋지만 여기에 의존하는 거는 좀 약간 좀 과한 기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은 경직성 전원이 어떻게 보면 서로 구축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호주 같은 경우에 뭐 일부 지역이긴 하겠지만요. 전력 수요가 비수기인 시기에 이 도매 가격, 뭐 한국으로 치면 S&P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어떤 그래프를 나타낸 겁니다. 이 S&P가 전력 판매 가격 혹은 한국전력 같은 유틸리티 사업자의 구입비가 되는데요. 요 가격이 비수기 때는 이렇게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다 보니까 실제 수요는 이 정도가 되겠지만 이 비중을 태양광이나 풍력이 잡아먹기 때문에 실제 수요는 없어지는 쪽으로, 그래서 전력 가격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출력이 조절하기 어려운 기저전원들은 껐다 켰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전기 가격을 마이너스로 돈을 주고 팔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경제성이 하락을 하고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 현재 재생에너지 쪽이 무게를 싣고 있고요. 그 변동성 전원의 공급이 늘어날수록 이런 기존에 있던 기저전원과 공존이 힘들어지겠다. 뭐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선택할 시간이 와야 되는데 지금은 뭐 재생에너지 쪽이 늘어난 방향으로 이미 확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RPS 의무 이행 비율이라는 게 있고요. 요거는 500메가와트 이상 발전소를 갖고 있는 대형 발전 사업자들로 하여금 일정 부분을 재생에너지로 공급을 해라라는 페널티 규정입니다. 요거는 비율로서 규정이 되고요. 발전량에 비례해 갖고 어느 정도 환산된 REC라는 어떤 공급 인증서를 구매를 하든 직접 지어서 조달을 하든 의무량을 부과를 하는 겁니다. 이 어떤 RPS 의무 이행 비율이 늘면 늘수록 이 REC 수요에 대한 어떤 페널티, 그 어떤 할당량도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폭이 굉장히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9%고요. 내년에 12.5%고요. 그 다음에 14.5, 17% 이렇게 쭉쭉쭉 늘어나서 2026년 25%까지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건 명목 비율이고요. 실질 비율로 봤을 때는 올해는 한 10.9, 그리고 내년에는 15.9%, 이건 추정입니다만 이 정도로 크게 늘어납니다. 당장 여기서 한 40%, 50% 정도 되는 REC 수요 급증이 있고요. 이런 거에 따라서 REC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해집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REC의 좀 특성상 3년 동안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메이크업이 가능한데요. 2023년에 나타날 공급 부족, 수요 과잉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REC 가격 강세가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의무 이행 대상자인 발전 사업자들, 대형 발전 사업자들한테는 비용 이슈로 다가오게 될 거고요. 매출을 REC 판매를 통해서 일으키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은 굉장히 수익성이 좋아지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성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중장기적으로 태양광 풍력 이쪽에 좀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요. 이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전력 인프라도 빠르게 구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입지 제약, 뭐 인허가 이런 것들이 이슈를 감안을 했을 때 태양광 풍력이
2023년까지 크게 늘어날 거다. 뭐 이렇게 절반 정도 이상이 메이크업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할 수 있을까 했을 때는 약간 저는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요. 단기간에 인프라가 확보된 뭐 전력 대규모 발전소 유휴부지나 이런 데 지을 수 있는 연료전지가 아무래도 단기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년 3월에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 가장 큰 정치적 이벤트가 향후의 전력 믹스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어떤 불확실성에서 좀 자유로운 기업 하나와 수혜가 되는 기업 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CS인드 같은 경우는 글로벌 탑티어 타워 풍력 타워 공급 업체고요. 전반적으로 탑티어 터빈 제조업체들이 납품을 하다 보니까 국내 이슈들하고는 관계없이 꾸준한 성장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뭐 베트남 쪽의 조업 불안정화 이슈로 좀 실적이 좀 부진하긴 했었지만 주요 지역의 신규 M&A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점유율 상승 그리고 물량 확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우상향되는 실적 흐름이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풍력 설치 용량이 2022년 역성장이 예상이 되지만 당사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성장을 이어갈 거로 생각을 합니다. 고객사의 수요에 대응하는 M&A 전략으로 이런 것들을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국내 정책과 관련해서 수혜가 나올 수 있는 업체 하나는 두산 퓨얼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수주가 늘어나야 되는데요. 지금 수주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RPS 의무 비율이 올라가면서 REC 수요가 향후 5년간 급증을 하고요. 이 공급 부족한 시기가 됐을 때 이 단기간에 생산 가능한 연료전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CHPS 제도가 아직 정확하게 성립이 되지 않고 공개가 되지는 않았는데 요거는 연료전지에 대한 별도 목표를 제시를 할 겁니다. 근데 그런 거와 별개로 RPS, REC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거에 대응한 이런 수요도 플러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수혜가 나올 수 있는 기업으로 두산 퓨얼셀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린플레이션의 어떤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가스공사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유가와 LNG 가격이 상승하면은 해외 쪽의 자원개발 자산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이런 어떤 비용 증가, 금리 상승 이런 것들까지도 해지가 가능한 종목으로서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최근 신종증권 발행 이후에 좀 주가가 살짝 하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 한국의 수소 밸류체인 구축 관련해 갖고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원 조달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17.1기가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 건설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25년, 2050년까지 수소, 그린 수소 같은 경우에도 10만 톤, 120만 톤까지 다 포함해 갖고 이런 수소 도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수소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에너지 디벨로퍼로서 업스트림부터 도입 유통하는 미드스트림 그리고 활용까지 하는 다운스트림까지 전 부분의 밸류 체인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스공사도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년에 이스 이벤트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는 게 불확실성이긴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정책을 그렇게 모두 다 바꿀 수 있을 만큼 쉽게 변동성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RPS 의무 비율 상향에 따른 REC 가격들 지켜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 준비된 자료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